감사합니다. 주거 취약계층 또 주거 복지 또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 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의 목적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집수리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도 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원래 개인의 집은 개인이 고쳐야 되는데 공공에서 고쳐야 될 근거가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 될 텐데 자체적으로는 개선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인 경제적으로는 개선하지 않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입주민들 전체의 공공의 복리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통 마을 같은데 노후 주택이 있다 보면은 마을 전체가 이제 슬럼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노후 주택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마을의 이제 경관이라든지 마을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개선하는 그런 크게 한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집수리 지원 조례도 그에 맞춰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맞춰서 이제 조례가 개정돼야 될 텐데요. 제가 근본 조례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서 쉬운 집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취약계층이 아니라 또는 정말 마을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슬럼만 만들어낸 그런 주택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편한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단독주택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아마 30세대 이하니까 빌라들이 많을 텐데 이 범위를 일원화하는 것은 법적 취지라든지 행정을 위해서도 맞지만 적어도 이 대상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범위는 조금은 좀 나눠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율이 정해진 게 있을까? 자, 예.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임창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됩니다. 기본적 이 목적에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포션을 유지하면서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딱 정한 건 없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오던 그 비율들을 감안해서 편리한 사업하기 편한 공동주택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 형평성 맞게 기준을 정하고 그걸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저희가 가장 필요한 단독주택보다는 결국에는 가장 사업을 하기 편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합당할 수 있게 비율을 나눠서 어렵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 추가해서 현재 지원 대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됐는데요. 지원 대상 중에서도 아마 긴급 보수가 필요한 지역, 또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이 모두가 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집수리 지원 사업이 특히 경기도 지원 사업이 목적하는 그 지원 사업의 대상도 일정 부분은 비율을 나눠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또 가장 쉬운 지원 사업에만 이 사업 예산이 사용되고 실제로 가장 필요한 계층과 집들은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